2026년 추가 경정 예산, 보통 추경이라고 부르죠.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 넘어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무려 26조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몇 주나 지났는데도 4월 7일까지 공식 재정정보 사이트에서는 그 세부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이 실제 예산안 원본이 아니라 정부가 예쁘게 포장한 홍보 자료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4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 예산의 속살을 들여다볼 겁니다. 첫째, 진짜 쓰는 돈은 얼마인지. 둘째, 빚 없이 꾸렸다는 말이 사실인지. 셋째, 가장 큰 돈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는 과연 올바른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시작해볼까요? 발표된 숫자가 어떻게 우리 눈을 가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부분에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부는 26조 2천억 원을 쓴다고 발표했죠. 근데 실제로는 25조 2천억 원만 순수하게 더 쓰는 돈입니다. 그럼 그 차이, 1조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바로 나라빚 갚는 데 쓰는 돈이지 우리를 위해 새로 쓰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이렇게 발표 기준이 제멋대로 바뀌니까 예전 예산이랑 지금 예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다음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바로 그 주장, 국채 없는 추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참 그럴듯하죠? 빚 안 내고 예산을 짰다니 재정을 아주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속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국채 없는 추경의 비밀은 사실 간단합니다. 애초에 본 예산을 짤 때 세금이 덜 걸칠 거라고 일부러 낮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돈이 모자라니까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계획하겠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와, 세금이 남아도네요. 이 돈으로 빚 안 내고 추경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거죠. 결국 이건 재정 운영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예측 실패를 포장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리 받아놓은 대출금으로 집을 사면서 나 현금 박치기 했다고 자랑하는 꼴이라는 거죠. 불필요한 국채 발행 계획이 있었기에 국채 없는 이라는 말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이번 추경 지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낸 그 어떤 홍보 자료에서도 절대 찾을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조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돈인데요.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가장 큰 덩어리가 보이시죠? 전체 예산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저 항목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민간 정유사를 지원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홍보 자료에는 이 5조 원짜리 예비비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는 건 과연 고유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원래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이라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구조적인 변화에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돕고 기름값 깎아주는 식의 가격 보조는 정말 마지막에 쓰는 카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잡힌 숫자를 보면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돈이 기름값 보조나 세금이나 같은 단기적인 가격 억제책에 쏠려 있습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보급 같은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투자에는 고작 5,600억 원 정도만 배정됐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물론 당장 기름값이 싸지면 좋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사람들에게 에너지 그냥 계속 많이 쓰세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결국 위기를 불러온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미래에 또 다른 충격이 왔을 때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라진 예산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예산안이 나중에 공개된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종 엑셀 파일의 셀을 마구 합쳐놔서
복사, 붙여넣기조차 안 되는 이른바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태로 공개되거든요. 이러면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고 결국 국민들의 감시는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예산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지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들의 진짜 속마음, 진짜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정부의 진짜 우선순위가 화려한 홍보자료와 분석조차 할 수 없는 데이터 뒤에 꽁꽁 숨겨져 있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국 투명하고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재정 정보 공개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셈이죠.